자, 오늘은 멋진 시나리오를 쓰는 법에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플롯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오늘의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플롯과 줄거리의 차이점, 다양한 플롯의 종류들, 그리고 멋지게 혹은 재미있게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 다음으로 정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플롯을 안다 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나리오와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형식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시나리오와 희곡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준비한 참고 영상을 보고 이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달래란 무엇일까? 소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문학이라면 극은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보여주기 위해 쓰인 문학을 가리켜.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돼.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둘 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하지만 희곡에서는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없지. 또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촬영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이러한 기술을 표시한 특수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씬 넘버, 장면 번호이고, 이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는 기법이야. 내레이션은 무대나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이고, 이펙트는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지. 페이드인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을 가리키고, 페이드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가리켜. 시나리오에 쓰인 여러 촬영 기법은 극의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비교하며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배우나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며 읽어봐. 그럼 극달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어. 영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란 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극적인 사건, 이 극적인 사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극적인 사건을 씬, 대사, 지문, 해설을 통해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씬은 쉽게 말하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장소나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들을 씬이라고 합니다. 대사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말, 이야기인데요. 소설과 다르게 희곡 작품, 대본으로 되어 있는 작품, 시나리오, 극본 등에서는 인물과 대사가 좀 분리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지문입니다. 지시문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인물의 동작, 효과,
카메라, 조명,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어요. 해설은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은 기생충 각본의 일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씬,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추가적으로 콘티라는 개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친구들이 프로를 지향한다면은 스토리보드와 콘티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 친구들의 수준에서는 스토리보드랑 콘티를 비슷하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콘티가 만화 혹은 웹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컷의 모음인데, 감독이 앞으로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는 사실 다음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로그라인이라고 해서 이 작품 전체를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영화의 설정 및 컨셉을 함축시킨 그러한 것을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로그라인을 발전시켜서 시놉시스를 만들게 됩니다. 시놉시스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윤곽을 정리한 것으로 주제,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등을 포함한 대략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단편 소설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걸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대략 40장 내외로 되어 있고,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이제 시나리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읽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제작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묘사 혹은 시나리오 형식의 대사, 지문, 해설, 씬, 기타 등등, 또 재구성을 하기도 하고 확장, 반전,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섞으면서 이제 완벽한 대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데, 시나리오는 대부분 90분, 일반 상업 영화가 90분이라는 가정하에 한 페이지당 1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아이디어의 컨셉을 입혀서 한 줄짜리 로그라인을 만들게 되고, 이 로그라인을 주제,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로 확장시켜서 시놉시스를 만든 다음에 이 시놉시스 안에 기승전결에 맞게 사건 및 행동을 서술하면서 줄글의 형태, 단편 소설의 형태인 트리트먼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트리트먼트의 플롯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고 세밀하고 깊이 있는 변환, 반전, 확장의 과정 등을 통해서 시나리오 형태의 어떤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희곡, 소설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의 정의는 영화를 영상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의 대본인 거고, 희곡은 연극 혹은 무대 공연 예술을 상영을 목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의 대본일 것이고, 소설은 현실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 물론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도 있지만, 그래도 시나리오, 희곡, 소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인물, 배경, 사건이 포함된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더라도 작가 혹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지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 외에 매체적인 차이도 있고, 또 영구적인 것, 또 시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특히 희곡보다는 덜 받고, 등장인물의 제한이 없으며, 시퀀스와 씬이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시퀀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씬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처음, 중간, 끝에 3장 구조 혹은 3막 구조, 이 중간중간에 플롯들이나 장애물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본, 그러니까 시나리오 희곡을 포함한 대본과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면 묘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은 보통 말과 행동으로 이 사람을 유추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관한 소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소설은 시점이나 인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라던가 상황,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을 내면적으로 묘사를 해주죠. 그래서 대본은 외적인 것을 바탕으로 내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본과 소설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플롯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플롯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봤어도 어떤 식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줄거리랑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플롯과 줄거리 그리고 시놉시스를 비교해 가면서 플롯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플롯은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 이야기에 대한 전체 구조.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 인과관계, 결합, 전체적인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줄거리는 시간 순으로 사건을 요약하거나 나열한 것, 시놉시스는 주제,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등이 포함된 글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 친구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줄거리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거북이보다 한참 빨리 달리게 되죠. 토끼는 거북이보다 한참 앞선 지점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을 하고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북이는 쉬지 않고 끝까지 기어가요. 그러자 거북이는 낮잠 자는 토끼를 앞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토끼와 거북이 줄거리예요. 그럼 플롯을 한번 살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중심 플롯은 대립구조, 라이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만하는 자와 성실한 자의 대결. 그래서 토끼는 자만하면서 낮잠을 자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간다. 이것이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사건의 결과는 결국 토끼는 자신의 자만 때문에 성실한 거북이한테 지고 만다 라는 결과를 낳게 돼요. 다소 이 이야기가 좀 흔하거나 혹은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립구조와 반전이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시놉시스로 넘어가게 되면 등장인물은 당연히 이 두 동물 토끼와 거북이일 거고, 줄거리는 동일하고 이제 작가의 의도 혹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주제 및 의도는 자신의 재주만 믿고 자만하거나 나태한 자는 겸손하게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겠죠. 다음 볼 것은 많다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플롯 대략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 것은 19가지예요. 19가지인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19개로 추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19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19개에서 파생되고 신선한 소재가 조금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틀 안에서 다른 소재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세세히 설명하고 이 시간 안에 이해시키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놓고 이런 다양한 플롯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훑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괜찮은 이야기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만한 좋은 사항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50단어 정도가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주인공의 의도는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인공의 동기는 무엇이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주인공은 어떤 행동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의 중심 갈등은 무엇이고 이 갈등의 원인은 외적인 요소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적인 요소 때문인 건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플롯은 인물 중심의 플롯인지 행동 중심의 플롯인지,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어디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긴장감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끝으로 주인공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해소가 될 건지 해결이 될 건지 아니면 좌절하게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나름 괜찮은 작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선 내용을 통해서 많은 약의 합승량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목표와 장애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신경 쓴다면 나름 괜찮은 작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주인공의 보물찾기가 어렵다면, 여행 속의 경험에 장애물이 많다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A가 B에게 갇힌 C를 구출해야 되는 이유는, A가 갇힌 이유와 탈출해야 하는 이유는, 복수를 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추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범함 속에서 파헤치고 싶은 것, 대결과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동정심 유발과 극복을 통해서 어떤 연민한 감정을 유도하고 느낄 수 있는지, 권력, 사랑, 돈의 유혹 앞에서 어떤 대가를 받게 될 것인지, 치료와 사랑의 과정, 변화의 책임, 위치, 지위, 주인공의 성장, 깨달음, 사랑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 금지된 사랑만 쫓은 결과는, 희생을 통해 얻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 성격적 혹은 심리적으로 집착한 것, 주인공 주변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만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 정도는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시나리오의 정의란 영화 상영을 위해 극적인 사건을 씬, 대사, 지문, 해설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플롯이란 작품 및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틀 혹은 구조이다. 좋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